네, 타이틀롤이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만 좀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죠.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네요.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5.5 지진 발생했다 보도가 들어왔는데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우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뭘 얘기해도 좀 믿기가 좀 어려워서 하여튼 지진은 발생했고 개별 기업으로는 유한양행이 지금 11, 12%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특별한 이슈가 지금 발견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렘데시비르, 길리엇 사이언스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ST팜이라든지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있긴 한데 유한양행이 12%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내용 파악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직 들어온 건 없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타이틀 돌았는데요. 자,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이겨야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 미국 대선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은 실업률에 충격이 있었죠. 하지만 시장은 지금 뭐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된 궁금증 몇 가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뭐 미국 대선까지 우리 늘 신경을 써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됐죠? 네, 거의 결정됐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지금 양쪽 진영이 파악이 됩니까? 글쎄요, 뭐 최근 한 열흘간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바이든이 한 트럼프를 평균에 4 내지 5%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군요. 예.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은 바이든 46.8%, 트럼프 42.4%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말 USA 투데이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한 10%포인트까지 벌어졌었는데요. 대체로 5% 내외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다시 트럼프가 따라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보면은 비슷한 그 지지율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한 4, 5% 많으면은 이제 9%, 10%까지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과거에 이제 경선을 같이 펼쳤던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지지를 또 네, 외쳤고, 그렇습니다. 예. 힐러리 클린턴 네, 같은 힐러리 경우도 클린턴, 뭐 오바마 전 대통령 네. 전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인물부터 하나씩 깨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트윗을 보니까 네. 내용은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트윗 타이틀만 놓고 네. 오바마 게이트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의료보험과 관련된 뭐 이슈인지. 그 이전에 2009년에 신종플루 때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응하고 지금 보면 지금 훨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혼자 이제 스스로 자화자찬하시는데,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정치를 하니까 네. 뭐 그건 우리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적이고, 네. 자 하여튼 이 바이든 부통령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봐야 될까요? 아주 대표적인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42년생으로 연세가 꽤 많으신데요. 그렇시네요. 73년부터 상원의원을 해서 6번을 했습니다. 상원 임기가 의원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6선을 했는데 36년 동안 2009년까지 이제 상원 의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8년간 부통령 했던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상원에서도 아주 요직인 외교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통령 재직 시에도 상당히 힘 있는 부통령이었고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기 부양법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 관련해서 철군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외교정책 집행하고 조율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절벽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 경제 법안들이 나왔을 때 그렇죠.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련한 외교적 수완과 정치력을 발휘한 그 대표적인 좀 중도적인 그 민주당의 베테랑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색깔이 조금 온건적인 것 같고 네. 아주 도드라진 캐릭터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예. 어떨까요? 시장의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평가들 반응은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중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든가 아니면 감세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지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트럼프의 더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좀 특이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 몰간 스탠리가 아닙니다. JP 모간에서는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재선보다는 바이든의 당선이 시장에는 더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뭔가 좀 한번 바꿔봐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트럼프의 이제 뭐 감세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시장에 긍정적인데 네.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역이나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렇죠.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예,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뭐 도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경제나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샌더스나 이런 사람 같이 팬덤은 없는 분입니다. 예, 팬덤은 없고 뭐 네. 진보층에서 열광하는 분도 아니지만은 국정 경험이 많고 외교, 무역 정책 관련해서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라든가 협력을 이끄는 데는 상당히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경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런 보니까.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에서 전제 조건 단 것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유지하는 한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제는 크게 바뀌지 않는 전제 하에서 그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들만의 이해타산이 또 있겠죠. 네.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 항상 보면은 그 월가와 그 이제 부자의 그 유대인들 네네.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오늘 그 얘기까지는 그렇고.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은 트럼프를 좋아할 것인가? 네네, 시장 친화적인 건 맞지만 네, 너무 이제 돌발적인 그 저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지금 상당히 여론이 그닥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어떻게 반길까요? 시장은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감세 정책,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마 코로나19가 없었으면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재선을 또 바라는 순항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대응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평가고요. 저도 좀 놀란 부분이 그 미국의 그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 질본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CDC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선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방역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가 그거를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어서 상당히 대응을 잘했었는데 네. 그동안은 요번에 보면은 바보가 됐어요. 엉망이었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CDC 수장도 지금 격리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보호무역 그리고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고립주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장에는 상당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점에서 트럼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다 하는 측면이 국정 경험이 많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 미국 민주당의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사실은 샌더스나 아니면은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네. 진보적인 후보들이 상당한 팬덤을 가지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정책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미국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 하는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 내부에서 말씀하신 감세 그리고 또 이 법인세 기업들한테 친화적으로 네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단 말이죠. 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의 업적으로 또 얘기를 했고 네. 상당히 논의가 뭐 당위성이 이렇게 뭐 설득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에 와서 저걸 더 끌어올리려면은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밑에 안에서 부족한 자금들을 이제 밖에서 뜯어내야 되니까 네. 대중국 관세를 올리고 네. 트러블을 만들고 네. 거기에 이번에 또 코로나19도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저기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의 그 근원점을 중국으로 지금 돌리면서 네. 내부 결속을 많이 다지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외부의 적을 또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런 스타일이 어떨까요? 중국을 자꾸 지금 툭툭 치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제 중국 때리기는 이제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국 때리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중국을 때리고 그다음에 바이든을 거기 엮는 겁니다. 예, 바이든 친중국적이다 하는 아하.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엮는 건데 사실 중국이랑 지금 무역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중국이 이제 미국의 농산물이나 그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구매를 해줘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때리기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틀어진다든가 이것이 이제 제2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발발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자랑했던 것이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그 호황, 오랫동안 호황을 지속했던 거, 그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높았던 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업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미국 실업률이 14.7%인데 아마 20%될 거는 자명할 것 같고요. 그렇죠. 주말에 한 15% 육박했는데 네. 시장은 예상은 16% 조금 그거보단, 위였는데 예, 그거보다 낮다고 그래요. 낮아졌다고. 네, 네. 참 재밌는 분석이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20%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높죠. 이제 예.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 상황이죠. 대공황 이후에 가장 나쁜 경제. 물론 이게 뭐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그뭐 락다운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트러블까지 있어서 이것을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든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그렇게까지 크게 이끌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게 나간다면은 상당히 좀 그 트럼프 재선 가도에도 어렵지만은 사실은 뭐 세계 경제 측면에서 봐도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얼마만큼 잘 진정시키고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점수는 상당히 깎아먹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재선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중국한테 미국의 농산물을 지금 계속 구매를 네, 네. 뭐 확대하라고 네, 네, 네. 뭐 나와가서는 에너지까지 사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많이 사라고 하는데 중국의 반응은 좀 어떤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뭐 합의가 그 얘기는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상당히 우호적으로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약속했던 만큼의 구매를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가면서 계속해서 합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이 틀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상당히 세계 경제에 충격이 그렇죠.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또 붙느냐. 네네. 이게 피곤한데 지난번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또 붙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킬까봐.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예, 없겠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시는지.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상당히 항상 그 예상을 뛰어넘어 왔기 때문에 정말 정치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중국 때리기를 강하게 하면서 네. 합의가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미중 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뭐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방어막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 뭐 네. 세계중앙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뭐 하여튼 그 연준의 지금 양적 완화와 무한정의 그런 어떤 액션들, 네, 행동들 네, 네. 그 시장이 지금 그런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강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이제 방어 기전이 작용이 될 것인지 네. 그 부분도 조금 풀어주신다면. 그 지금 그 연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급여 지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이제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까지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그 경제 봉쇄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니까 이게 락다운이
풀리면은 사실은 경기가 반등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때까지 얼마나 버텨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역할을 지금 연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뭐 연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통화 당국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정말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예. 그리고 이것이 그 진정이 돼서 경제 봉쇄가 풀리고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뭐 연준의 양적 완화라는 것도 뭐 무한정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 기간을 얼마만큼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관점, 네.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FED, Fed라고 하는 미국 연준, 그리고 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해당되는 CDC, 예. 또 뭐 식품의약품안정처인 FDA, 여기가 지금 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막 흔들어가지고 네. 사실 뭐 독립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건 아니지만 연준 의장도 뭐 해고 한 해 만에 이렇게 하고 의학을 네, 주고 네, 뭐 그렇습니다. 양쪽 하나 하고 뭐 했잖아요. 네, 네.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CDC 수장이나 뭐 FDA 수장이 지금 자가격리 들어갔고. 네. 뭐 트럼프 뭐 거기 백악관도 지금 뭐 코로나19가 펜스 부통령도 자가격리에 그렇죠. 들어간 네. 상황입니다. 좀 뭐 어떤 궁지에 좀 봉착 케이스인데 자 결론을 좀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네. 현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여기 누가 이길 것인지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대선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누가 이길 것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완화 속도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경기가 지금 같은 침체 상태다.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 재선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미국 국민들은 아직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하반기까지 저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은 이런 장점이 사라진다.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그 단점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그다음에 경기 침체, 경기 반등 시기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게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보호무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이 될 가능성, 붕괴될 가능성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호무역이 더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트럼프 재선이 이걸 또 촉진시킬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에 조금 그 트럼프의 재선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미국 대선이 시장의 부정적인 정책, 예를 들면 과세를 강화한다던가 뭐 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로 기결된다면은 국제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국내 자본시장 약세를 가져올 우려도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그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약간 좀 우리 시장 영향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